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풀밭의 태블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데이터 분석 업무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풀밭에서 현장 운영 및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태블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풀바셋은 굉장히 맛있는 커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저희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아이스크림 라떼인데요. 해외에서는 K 아이스드 커피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맥바셋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분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폴바셋이라는 브랜드 이름은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인 폴바셋에서 이름에서 따와서 만들어진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폴바셋은 커피 원두 선정부터 커피 추출 그리고 로스팅 전 과정에 참여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방한을 하셔서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맛으로 유명한 폴바셋 인 것처럼 현장은 항상 많은 고객분들로 붐비게 됩니다. 여기 코엑스점에서도 폴바셋 매장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이 항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본사에서도 현장의 관리의 중요성과 운영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사에서는 신규 입사자들은 무조건 직급에 상관없이 현장 OJT를 3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OJT를 참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때는 7월에 어떤 한 여름이었습니다. 혹시 그 카페에서 커피를 제외하고 여름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전혀 의견이 없으신데요. 저희 폴바셋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수박 주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도 7월을 기준으로 제품 실적을 확인했을 때 커피를 포함해서 8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제가 OJT 했던 매장은 고대구로 병원점이었는데요. 해당 매장은 매출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창 수박 주스가 전체 제품의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판매 순위를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 주스에 씨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장 근로자가 그 씨를 모두 발라냈기 때문인 거죠. 네, 저도 그 7월에 이 씨를 발라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의 수박을 모두 해체하고 분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다가 문득 OJT 결과 보고서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점장님을 잡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초적인 질문은 혹시 매장에서 매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화면이 이런 포스 화면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매장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스 기기는 매장에서 어떻게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결제를 하고 또 뭐 고객과 소통을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매출 조회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매출 조회를 하고 있을 때 고객분들이 들어오시면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시 화면을 전환해서 관리를 하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실 때는 또 다시 화면 전환해서 매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계속 불편한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혹시 다른 수단은 없느냐 여쭤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UI는 조금 깔끔해 보이지만 해당 화면을 제외하고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사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장분들도 처음에 매출 조회하는 화면을 여쭤봤을 때 바로 답하셨던 부분이 포스였고 저 부분을 거의 아시는 직원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매장에서 직접 매출이 발생하고 매장 관리를 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어쩌면 본사 직원분들보다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더 많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본사에서 사용 현황을 봤을 때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초과한 인원이 태블로 교육 이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활용도도 높았고 또 대시보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매출 조회를 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았고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수단 외에 추가적으로 뭐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없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던 부분이 매장 운영 대시보드였습니다. 해당 화면이 저희가 실제로 배포를 했던 그런 대시보드인데요. 투데이 세일즈라고 해서 처음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시각이라고 해서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하단부의 누적 매출을 확인하거나 목표 달성률을 확인하는 시트를 구성해 드렸고, 여기 DT라고 보이시는 부분은 해당 매장이 이제 DT점일 경우에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고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크라운 오더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주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주문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따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드렸고요. 기타 매출 수단을 모두 구분해서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멤버십적인 부분도 함께 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멤버십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측의 카드 충전도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이시면 이제 시간대별 매출이라고 해서 실적과 전년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피크 시간대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 확인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아이템 순위별로 큰 카테고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점점 세부적인 제품 그리고 세부 아이템 이렇게 구성해서 다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드렸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내용이 주로 저희가 매출적인 내용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여기 하단부에는 좀 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미출 아이템 확인하시면 해당 부분은 이제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경우에 매장 점장님이 직접 발주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상 배송 일자가 생성되게 되는데 그 일자를 넘어서서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해당 부분에 이제 미출로 판단이 되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출 아이템의 경우 그 본사에서 공지가 내려오거나 또는 배송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 점검을 한 후에 이 아이템 미출됐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으로써 현장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데일리 체크 항목이라고 해서 하단부에 근무 미확정 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이제 매장에서 스스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8월 7일에 근무 인원 미확정 일자가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까먹고 지나갈 수 있지만 8월 7일에 내가 근태 확정하지 않았구나를 빨리 확인하고 그 부분 이제 미흡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린 바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이시면 이제 이화학 지표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투데이 세일즈 외에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드렸던 부분이 먼저 데일리 세일즈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정 일자를 선택했을 때 해당 일자 기준으로 하단부의 모든 내용이 변동이 되면서 이제 월 매출 현황 이런 부분에서는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드렸고, 그 일자 기준으로 최근 30일 추이 매출의 트렌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손익적인 부분도 매장 관리자분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장 스스로에서 이제 영업이익 발생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 스스로 체크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대시보드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SPM이라고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당 매출이라고 해서 매장에 한 명 인원이 1시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 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본인 매장이 이 정도 발생했을 때 전체 매장의 평균은 이 정도인데 우리 매장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구나 또는 과하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단부에 이제 본인 매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해 있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트를 구성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이제 폐기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월별로 집계되는 폐기율이나 폐기 금액 이런 부분을 매출과 함께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고, 역시 전체 매장의 평균 함께 보여주시면서 이제 폐기율이 적정한지 우리 매장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드렸습니다. 또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폐기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 어떤 카테고리의 특정 아이템이 폐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적정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트도 함께 구성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매장 대시보드를 제공드리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점이 좀 더 이 매장 대시보드에 본인의 데이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때 알게 되었던 게 사용자 필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작성했을 때 청담점 점장님께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을 했을 때 해당 대시보드는 본인의 데이터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매장의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썸네일 자체도 유저 스페시픽 뷰라고 해서 암호화 걸린 것처럼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제주 아라 DT점의 점장님이 들어갈 경우 청담점의 데이터는 사라지고 본인의 매장의 데이터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자 필터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고, 특히 손익적인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서 보안적인 부분까지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했던 좋은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다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드림과 동시에 기존에 확인하기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을 꺼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이 나오고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의 좀 지나친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실제로 많이 해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생각했는데 그것을 바로 점장회의 건의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저희가 매월 본사와 현장 간의 소통을 하는 시간을 해당 점장회의 건의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피드백이 모바일용 대시보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현장 OJT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잠시 앉아서 데스크탑 확인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운영 관리적인 측면은 늘 모니터링 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부족하지 않게 그러면 우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됐던 게 해당 이제 모바일용 대시보드였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많이 바꾸긴 했는데 데스크탑용 데이터와 완전 동일하게 데이터는 들어갔고요. 대신 많이 집계적인 부분을 넣어서 매출도 원 단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계적인 부분, 좀 더 서머리적인 부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트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추가로 넣었던 것은 어쩌면 이제 태블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트 간 연동이나 필터 기능이었는데 해당 대시보드는 목적이 빠르게 확인하는 거, 집계된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해당 필터나 매개 변수, 시트 간 연동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크롤바를 내려가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적인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바일용을 제공해드리고 그 이후에 조회수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항상 상위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조회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용 대시보드의 조회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현장용 데스크탑용 대시보드도 조회수가 함께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장 운영 대시보드를 만들고 가장 크게 얻었던 긍정적인 결과는 현장과 본사가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미출 대시보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 본사에 따른 공지가 있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모니터링 시트를 추가로 대응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운영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례를 설명드렸다면 다음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좀 더 운영 현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재밌었던 사례가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운영 현황 대시보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폴버셋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출범할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기존에 없던 프로세스가 현장에 도입이 되는 거였고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 프로세스가 전혀 없던 부분이어서 현장에서는 이것을 그 운영을 진행하는데 분명히 이제 트러블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 트러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몇 가지 VOC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오퍼레이션을 강화하지 말고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실시간 관리를 하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해당 대시보드입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상단부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특정 매장을 선택했을 때 하단부에 그 DT점의 월별 집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DT 조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고객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 DT 주문의 어떤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기준 오퍼레이션이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을 초과한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 3분을 초과한 주문이 전체 조수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해당 부분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소요 시간이라고 해서 한 건의 주문이 처리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우측에는 평균 대기 차량이라고 해서 한 건의 주문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뒤에 몇 대의 차량이 평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대별 평균 대기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최대 대기 차량과 평균 대기 차량을 함께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피크 타임에 대기 차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이슈라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자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대기 차량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을 클릭했을 때 하단부에 좀 더 일평균 해당 시간대별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말에 고객이 몰리는 것도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르게 판단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은 색깔이었다면 이 일자는 왜 이렇게 높은 대기 차량이 많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일자를 확인하고 요일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번거로운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일일 평균 소요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 일자의 드라이브 스루 이용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시간을 클릭했을 때 하단 부분에 이제 시간대별 평균 소요 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3분이 기준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빨간 점들은 그 오퍼레이션 기준에 초과된 그런 건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건수가 굉장히 값이 튀었다고 해서 우리 3분이 운영시간 기준인데 8분이 걸렸네? 이건 정말 이슈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클릭했을 때 여기 하단부에서 8분이 걸렸지만 주문 수량이 20잔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을 새로 보여줄 수 있던 그런 시트 구성이었습니다. 태블로는 매출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링 툴이야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선 전혀 매출과 상관없는 부분에도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매장의 운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설명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품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에스프레소 이화학 지수 대시보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화학 지수라는 에스프레소 추출물에 대한 그 지수를 수치화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브랜드는 이제 굉장히 맛있는 커피로 유명한 만큼 단골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고객분들의 기본 맛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원두를 몇 번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두가 바뀐 것까지 알아차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뭔가 이제 커피를 갈아서 템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까지 미세하게 잡아내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들이 그런 단골 고객분들이 VOC를 아주 상세하게 올려주십니다. 템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맛을 고쳐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제가 이 바리스타님에게 커피를 마셨을 때 정말 맛있었는데 이 바리스타가 사라지고 난 뒤엔 커피가 맛이 없습니다. 뭐 이런 VOC가 들어오게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하면서 실제로 바리스타의 역량에 따른 문제인가, 아니면 그 커피 품질에 대한 그 관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부족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신규 프로세스를 만든 게 해당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매장 관리자가 직접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해당 수치를 특정 기계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측정한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DB에 적재된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러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이제 특정 값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대시보드였는데요. 매장을 기점으로 특정 일자에 오전과 오후에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입력을 했지만 그 값이 기준값에 미달하거나 초과했을 경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때는 X로 해서 또 이 부분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고요. 우측에 보이시면 휴무를 따로 표기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휴무였기 때문에 입력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휴무를 따로 표기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항상 담당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좀 더 피드백 받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도 담당 DM님들에게 이제 지역 관리자분, 매장 관리를 해주시는 매니저님들께 이제 제공해드려서 확인해 봤을 때 그분들께서 본인이 관리하는 매장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담당자라는 필터를 넣어서 본인이 관리하는 매장만 위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앞의 장면과 조금 다른 부분은 지표 선택 아래 특정 측정값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에 그 범위를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노출해 놓은 부분이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노출해 놓은 이유는 해당 이화학지수를 관리하는 담당자분께서 어떤 특정 온도가 변경되었거나 또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바로바로 측정값을 기준을 변경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러 노출을 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값을 선택했을 때 해당 이슈가 왜 있었는지 함께 상세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의 가장 유의미했던 점은 기존에는 다수의 DM님들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매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관리 수고로움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제 인력의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 현재는 품질 관리하는 담당자 1인이 전 매장을 모니터링 가능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매장의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장 관리적인 측면과 또 매장과 고객 그리고 저희 본사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다음에 해당 데이터 기반 소통 문화 구축이라는 목표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는 4가지 관례로 저희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버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태블로를 사용해 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유저가 이탈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은 어쩌면 속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서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원본 추출 시간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만들어져 있는 대시보드의 조회 지연 시간 등을 늘 모니터링하면서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교육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는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사내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그 기초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교육이냐면 저희가 툴을 어떻게 만드느냐, 시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이걸 다른 유저에게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데이터 기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기존의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교육을 받은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커뮤니티 조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고 많은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깨달았던 점이 어쩌면 실무를 하시는 그분들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분들을 팀에서 한 분씩 실무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개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워 유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과 개별 미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싶고 또 어떤 대시보드를 모니터링하고 싶은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개개인별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개별 미팅을 지속하면서 그분들에게 뭐 이런 계산식을 적용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맞춰서 매뉴얼을 개별적으로 모두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만든 거 가지고 또 피드백을 드리고 또 팀즈 기반으로 상시 Q&A를 지원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이제 리소스를 들여서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 소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 팀의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을 이미 하고 있는 키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팀에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정말 전체적인 소통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키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태블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파이썬 같은 부분을 추가로 해서 내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데이터까지 동시에 적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석 확장을 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큰 갈래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MZ시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어떻게 태블로를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MZ시드는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나가시면서 이제 코엑스 폴바셋 점을 보게 되시면 한 번씩 들르셔서 맛있는 커피 한 잔씩 드셔주시면 또 생각하시면서 데이터로 나온 커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자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